반갑습니다 여러분. 연구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과학한 동네하고 동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면접을 보고 여기 싱가포르로 오게 되면서 이 면접에 대한 팁을 몇 가지 공유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면접을 볼 때 꼭 나오는 질문이 마지막에 우리 실험실에 궁금한 거 없냐는 거거든요. 이 질문을 듣고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결과는 언제 들을 수 있나요? 이 정도 질문을 했었는데, 이 질문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이걸 왜 물어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질문은 생각을 해보면 평가 요소에는 그렇게 많이 작용할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그곳에 간다고 하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실험실 궁금한 거 없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무엇을 물어보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나아가서 뭘 물어봐야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첫 번째는 요새 같은 시국에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코로나 전후로 당신의 연구실에 변화가 있었나요? 라는 거예요. 이거는 코로나가 생긴 후로 제가 면접을 봤을 때 꼭 물어봤던 질문인데, 이게 나라마다 지역마다 코로나 상황이 다 다르고 미디어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학교, 그 실험실, 그 연구소의 상황이 현재는 어떠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거를 현재 거기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 들어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미디어에서 접했던 정보랑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현재까지 그 실험실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했었다 이런 거를 들으면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되더라도 실험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각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곳을 갈지 말지, 그리고 가야 한다면 내가 그곳에 가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할 수 있겠죠. 조금이라도 마음의 준비라도. 지금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긴 한데, 앞으로의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코로나 전후로 해서 실험실 연구적으로나 그 외적인 부분에 바뀐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내가 합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일하게 되나요? 인데, 사실 공고 사이트에 나온 정보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담당자 이렇게 써 있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거를 보고 홈페이지의 조직 구성도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일하겠구나 짐작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하는데,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다른 부분이 많더라고요. 나는 주로 누구와 일하는지, 실험실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미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과제는 혼자서 단독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공동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저는 한국과 비슷하겠거니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정말 가는 데마다 저기 덴마크도 그렇고 여기 싱가포르도 그렇고 가는 데마다 시스템이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물론 그곳에 가서 설명을 듣고 적응을 하면 되긴 하겠지만, 면접 때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답변을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따로 미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도 얘가 좀 적극적이고 여유도 있고 우리 실험실에 정말 오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면접자를 준비하고 발표하고 답변을 하고 이런 상태면 이미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좀 돌발적인 질문을 딱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툭툭 물어보면 나의 긴장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숨길 수도 있고, 대답하는 입장에서도 현재 상황을 조금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질문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궁금한 거 없냐고 물어봤을 때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이고, 앞에 같은 이제 두 가지 가벼운 질문들을 하고 답변을 들으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일 거예요. 그런데도 시간이 남는다, 도통 끝날 분위기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세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게 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예요. 보통 발표는 내가 현재까지 한 연구들을 쭉 얘기한 다음에 그 실험실에 가서 어떤 연구를 할지 그 실험 계획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 보통 질문들은 이 앞에 내용들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해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류 발표를 하고 면접 때까지 길어야 1, 2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실험 계획을 만든다고 해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대한 것만 질문이 나왔다면
내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물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아무래도 내 생각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그곳에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미리 정해지는 거니까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당신의 연구실에 정말 가고 싶다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동시에 부담 없는 질문들, 동시에 내가 그곳에 간다고 하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질문들,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박사님들은 어떤 질문들을 하셨나요? 이게 또 일반적인 회사처럼, 회사 면접 때처럼 가치를 두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새는 뭐에 관심이 많으세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가 굉장히 애매한 게,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보통 교수님이나 뭐 PI 이런 분들이 면접을 볼 텐데, 뭔가 테크니컬한 부분을 물어보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뭔가 짧은 시간에 뭐 답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건 내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사실 이 면접이라는 게 그 발표 내용도 중요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긴 한데, 너무 막 긴장을 하고 그 정해진 틀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어떤 여유? 나는 긴장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의 여유, 이런 것들을 조금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질문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발표를 하고 답변을 할 때는 어떤 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 티나기가 어려운데, 이런 돌발적인 질문, 가벼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팅의 분위기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면접에서 어떻게 여유를 찾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면접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면접을 잘 못 보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가 안 되더라도 나는 갈 데가 많다, 오히려 내가 이곳을 면접을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약간 편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면접을 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긴장을 하고 있으면 내가 분명히 아는 건데도 답변이 이상하게 나가고 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심적으로 좀 편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설사 내가 모르는 질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아는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앞으로 더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해보겠다, 더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훨씬 더 여유 있어 보이고 조금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이 면접 때 어떤 질문을 해야 도움이 되는지, 나아가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면접 관련해서는 이것 말고도 정말 준비할 게 너무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닥 면접 관련된 것들은 제가 좀 틈나는 대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힘이 되는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똥바.